머리부터 발끝까지 잃어버린 감각을 찾아서. 안녕하세요. 성인 건강의 묘령입니다. 2022년 첫 인사를 2월에 드리네요. 새해 잘 보내셨죠? 저 그 사이 브런치 작가 됐어요. 이제 성인 건강을 브런치에서 활자로 또 만나볼 수 있게 됐네요. 거기엔 여기 유튜브에 있는 내용들과 유튜브를 하면서 느낀 점들도 조금씩 올릴 생각이에요. 제가 유튜브 하면서 느꼈던 것들도 얘기할 게 좀 있거든요. 예쁜 공간으로 만들어 놓을 테니 브런치에도 꼭 놀러 오세요. 작년 연말에 제가 자전적 소설이랑 그동안 했던 성인 건강 연속으로 묶어서 올렸는데 잘 듣고 계시죠? 저도 계속 듣고 있어요. 베스트 회도 뽑아보고 베스트 문장도 뽑아서 외우다가 왜 유튜브에서 2회와 3회를 19금으로 묶으라고 했을까 고민도 해보고 그러고 있어요. 야한 것의 경계선적인 철학적 고민이에요. 이쯤에서 하나만 짚고 넘어갈게요. 제가 6회 때 발건강하면서 100일 후 프로필 찍는다고 했잖아요. 찍을게요? 안 찍을게요? 구독자분들 중에 정말 못 빠질 정도로 기다리신 분은 저한테 공개적으로 댓글 달아주세요. 제가 죄송하기도 하고 그 관심이 감사해서 보답하는 차원으로 뭐라도 해드릴게요. 찍지 못한 이유는 단순한데요. 몸이 찍고 싶을 만큼 엑설런트한 변화를 겪지 않아서예요. 예전에 TV에서 70대 할머니가 온몸이 근육질인 걸 본 적이 있는데 그게 너무 신선하고 부러워서 속으로 와, 나도 70대는 저렇게 만들어야지 라고 마음을 먹었었는데 그때 받은 자극 다시 소환해서 리스타트. 그럼 근육 만들기 어디부터 시작할까요? 제가 앉기 전문가라고 했잖아요. 저는 진짜 오래 앉아 있거든요. 그래서 몸매에서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엉덩이인데요. 하물며 대둔근 기억상실증이란 용어도 있더라고요. 의자에 오래 앉아있는 사람들의 엉덩이가 힘내는 방법을 잊어버려서 쇠퇴하는 증상을 말하는 거라는데 저도 살짝 위험한 것 같아요. 헬스클럽에 철판 같은 거 발로 밀어 올리는 기계 있잖아요. 그거 할 때 트레이너 쌤이 엉덩이 힘 주세요 그러는데 엉덩이 힘이 도무지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동안 스트레칭과 유산소 운동만 했더니 그게 근육 단련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나 봐요. 근육을 만들려면 근육이 찢어질 정도의 부하를 준 다음 그 상처가 치유되는 동안 좋은 단백질을 섭취해서 이전의 근육보다 더 튼튼하게 회복시키는 과정이 필요한데 전 그런 걸 별로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하고 싶어졌어요. 중년 건강 엉덩이 근육이 좌우한다라는 책을 보니 고혈압, 뇌졸중, 관절통, 척추질환, 골절, 요실금, 골다공증까지 이게 다 엉덩이 근육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근육 운동을 하면 골량이 동시에 늘어나서 저자는 골다공증 환자들에게 근육 운동을 시킨대요. 저도 얼마 전에 건강검진 소견에 골 감소가 시작되고 있다고 나왔는데 엉덩이 근육에서 솔루션을 찾은 것 같아요. 거기다 엉덩이 근육이 강하면 상대적으로 무릎과 허리에도 많은 도움이 된다니 엉덩이 근육 만들기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네요. 우리 같이 만들어봐요. 앉아만 있느라 고생한 내 엉덩이. 겨울이라 그런지 왠지 푸석거리는 느낌까지. 금쪽 같은 엉덩이 이대로 방치해선 안 되겠죠? 사실 제가 이번 엉덩이 운동에 기대하는 게 아주 많아요. 1회 방송을 보면 시작할 때의 목표가 잃어버린 감각을 되찾아서 성 에너지를 즐길 수 있다라고 하면서 리비도 얘기한 거 기억나시죠? 엉덩이가 바로 그 리비도의 하우스잖아요. 얼마 전에 언니가 섹시, 성 건강 이런 말하는 거 좀 부담스럽지 않냐고 묻더라고요. 우리 나이에 그러면 사람들이 거부 반응 보일 수 있다고 걱정하면서요. 이 나이에 섹시함을 말한다는 건 사실 좀 부담스럽죠. 하지만 50 아니라 100살이 돼도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그 나이에 맞는 섹시함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하는 섹시함은 남녀 성별을 초월한 매력적인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났을 때 좋은 감각이 느껴지고 신선한 매력이 풍기는 사람이요. 열정적이지만 탐욕스럽지 않고 쿨하지만 휴머니즘에 감도는 사람? 나이 들수록 그런 매력이 쌓여가면 너무 멋진 것 같아요. 암튼 성에너지 리비도와 삶의 에너지 쿤달리니를 합쳐서 이군이라고 부르기로 했다는 거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강조하고 앞으로 이군 에너지로 통일할게요. 이 개념은 꼭 입력하셔야 해요. 왜냐면 오늘 엉덩이 근육을 시작으로 정신적 힘의 중심점을 확고하게 잡을 거거든요. 11번째 성인 건강의 주제는 이걸로 정했어요. 매일매일 하루 20분씩 무한대 로고를 그리면서 엉덩이를 수축, 이완할 수 있다. 근데 엉덩이는 뒤에 있어서 잘 안 보이잖아요. 보이면 좀 더 잘 관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안 보이니까 자꾸 엉덩이를 까먹죠. 이럴 땐 짝꿍 정하기 해야겠죠? 보이는 거랑 안 보이는 거. 저는 안 보이는 제 엉덩이를 항상 생각하면서 살기 위해 엉덩이 짝꿍을 이걸로 정했어요. 엉덩이 짝꿍은 얼굴이에요. 얼굴 가운데가 피시근이고 항문, 질, 요도. 여기서 내 맘대로 이론이 또 생겼어요. 엉덩이가 탱탱해지면 얼굴도 탱탱해질 것이다. 이런 공식을 세우고 얼굴 볼 때마다 엉덩이를 떠올리는데요. 얼굴이 칙칙한 날은 얼굴 마사지보다 엉덩이 마사지를 먼저 해요. 근데 생각할수록 이게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나중에 maybe 세계의학계에서 인정하는 이론이 될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어요. 얼마 전 설 명절 때 제 눈이 노랗다고 형님이 깜짝 놀라면서 건강 괜찮냐고 묻더라고요. 그날 조금 피곤하긴 했는데 화장실 가서 보니까 소변도 노랗더라고요. 여기가 요도라고 했죠. 그뿐 아니에요. 항문 살짝 조이면 엉덩이 살짝 올라가듯이 입술 살짝 올리면 처진 볼살 올라가는 거 느껴지세요? 엉덩이 잘못 힘주면 뭉크의 절규처럼 엉덩이 모양 나오는 거 아시죠? 이렇게요. 과학적 근거는 1도 없지만 왠지 끌리는 묘령 맘대로 이론이라는 거 한 번 더 밝힙니다. 암튼 제 엉덩이가 뭉크 그림의 유명한 얼굴처럼 되기 전에 손 좀 봐야겠어요. 엉덩이 운동 1번으로 힙 레이즈 추천해요. 브릿지라고도 하는데 전 레이즈라는 말이 좋아서 힙 레이즈라고 부를게요. 누워서 무릎 굽히고 숨 내쉬면서 엉덩이 들어 올리고 잠깐 정지. 엉덩이 올릴 때 발가락을 살짝 떼주면 발 뒤꿈치에 힘이 더 잘 들어가고 뒤꿈치에 힘 주면 엉덩이 힘이 더 잘 들어가요. 영화 게이샤의 추억에서 보면 게이샤들 신발 굽이 이렇게 높은데 바닥이 뒤꿈치 쪽에 요만큼만 있더라고요. 앞쪽으로는 높이만큼 급경사가 있는 거죠. 걸을 때 앞꿈치에 힘을 주면 바로 넘어지는 구조라서 자연스럽게 뒤꿈치에 힘을 주게 되는데 신발을 그렇게 만들어 놨으니 엉덩이 건강이 얼마나 좋겠어요. 실내에서는 또 발끝으로만 걸어 다니게 하고요. 안파크로 아주 엄격하게 훈련을 시키더라고요. 근데 멋진 점은 남자들을 사로잡아야 한다는 그 편협한 목표가 아니라 예술가의 마인드로 훈련을 시킨다는 거예요. 거기서 감동받았어요. 그래서 저도 남한테 예쁘게 보이고 싶다는 그런 스몰 마인드가 아니라 저 스스로 내 몸을 조각하는 예술가의 마인드로 근육을 만들기로 결심했답니다. 와우. 저 이제 예술가예요. 다시 엉덩이로 돌아와서 힙 레이즈 주의사항 하나. 엉덩이 올릴 때 어깨 힘 빼고 엉덩이 힘으로만 올렸다가 엉덩이 힘 풀고 천천히 내린다는 거 기억하면서 이 동작을 조금 응용해서 무릎 바로 위에 탄력 밴드를 끼고 밴드를 밀어내면서도 해보세요. 반대로 무릎 사이에 부드러운 물건 끼고 허벅지 안쪽을 조이면서도 해보고요.
그 다음 발바닥 맞대고 다리는 다이아몬드 모양으로 하고 엉덩이 들썩들썩 하면서 엉덩이랑 허리를 풀어주세요. 이건 진짜 시원해요. 이 외에도 옆으로 누워서 조개 운동, 옆으로 누워서 골반 고정하고 발 뒤꿈치를 맞댄 후 엉덩이 갈라진 부분이 조개 경첩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서 나오는 힘으로 위쪽 엉덩이를 상방 회전시켜서 엉덩이끼리 만나는 느낌. 이것도 오로지 엉덩이 힘으로만 다리를 올렸다가 내려주세요. 그리고 옆으로 누운 그대로 뒤로 덩키킥. 이건 손목과 무릎에 부담이 없어서 네 발 덩키킥보다 좋은 것 같아요. 그 다음 폼롤러로 엉덩이 풀어주기. 이렇게 엉덩이를 움직이고 폼롤러까지 해서 풀어주고 나면 혈액순환이 잘 돼서 온몸이 따뜻해지는데 마무리 꿀팁은 이거예요. 근육이 좋아지면 뼈와 신경계까지 건강해진다고 하니까 우리 이군 에너지가 완전히 깨어날 때까지 엉덩이 운동 같이 해요. 이렇게 정신과 육체의 소통을 꾸준히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마어마한 이군 에너지가 깨어나 있겠죠. 끄덕끄덕. 이군 에너지가 깨어나면 척추로 흐른다고 했죠. 다음엔 우리의 소중한 에너지가 잘 흐를 수 있게 등 근육도 좀 다듬어 봐요. 인생은 선택, 근육도 선택. 다음에 만나요. 안녕. 머리부터 발끝까지 잃어버린 감각을 찾아서. 안녕하세요. 성인 건강의 묘령입니다. 현대인에게 운동이란 뭘까요? 관리? 어떤 관리? 상황에 따라 좀 다르죠? 크게 나누면 건강, 취미, 자기관리 차원에서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이왕이면 운동을 취미처럼 하고 싶네요. 나는 놈 위에 즐기는 놈 있듯이 즐기는 자가 최고니까요. 근데 운동이란 게 쉽게 즐겨지지가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더구나 이 화창한 봄날, 고독한 표범처럼 혼자 운동하려면 웬만한 각오로 되나요? 정신이 획 쏠리는 명분을 세워야죠. 이쯤에서 제 특기인 상상력 발휘해 볼게요. 내 몸을 커다란 성, 엉덩이는 성 안에 있는 가든이라고 생각하고 가꾸는 거 어때요? 얼마 전에 화가의 정원이란 다큐를 봤는데 박태우란 화가가 부인이랑 30년 동안 집을 짓고 정원을 완성하는 과정이 담긴 내용이에요. 전 영상을 보고 감동을 넘어 힐링까지 받았는데요. 내 집도 아닌데 뭐가 그렇게 저를 감동시킨 걸까요? 인간이 뭔가를 꾸준히 하면 반드시 결과물이 있는데 그 결과물이 아름다울 때 그걸 보는 사람에게 크고 작은 감동을 주는 것 같아요. 저는 정원이 없으니까 엉덩이라도 가꿔서 작게나마 감동을 나눠보겠습니다. 명분이 좀 약한가요? 그럼 하나 더. 우리 딸이 올해 세계 대회를 나가거든요. 월드 미스 유니버시티라고 유엔이 제정한 세계 평화의 해를 기념해서 대학생들이 세계 평화에 관심을 갖고 평화봉사 사절단을 꾸려서 평화의 중요성을 알리고자 주최하는 대회인데 작년에 한국 대회에서 우리 딸이 지를 했거든요. 지덕체에 지니까 1등 한 거죠. 대학생들 상대로 하는데 합숙하면서 환경이나 경제, 평화에 대한 포럼 토론을 아주 많이 하기 때문에 시각을 국제적으로 넓히는데 많은 도움이 되니까 대학생 딸 있는 분은 한번 관심 가져보세요. 암튼 올해 세계대회를 나가면 각 나라의 대학생들이랑 드레스 퍼레이드를 하는데 그때 다른 나라 학생들보다 더 탄력 있고 단단한 몸으로 드레스를 멋지게 소화하려고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바로 이 시점에서 저는 엄마로서 응원하는 마음으로 같이 만들어 보려고요. 경쟁은 절대 아니고요. 멋진 명분이 2개나 생겼네요. 딸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되 30년 정원 가꾸는 마음으로 꾸준히 해보겠습니다. 사실 제가 마음이 좀 그랬거든요.
왜냐면 지난번에 황금 엉덩이 만들기 편을 내보내고 나서부터 자꾸 엉덩이 관련 영상이 뜨는 거예요. 기라성 같은 엉덩이들이 자꾸 뜨니까 내 엉덩이 정도로 엉덩이 운동 영상 만들어도 되나? 이런 잡념이 들어와서 나도 모르게 위축되는 그런 기분에 휩싸이고 좀 그랬거든요. 비교를 시작하면 지옥이 따로 없죠. 남을 무시하는 것도 나쁘지만 자신을 무시하는 건 정말 최악이잖아요. 그렇다고 이만하면 됐어 이런 식의 정체된 자기 만족적인 사고방식도 몸을 만들기에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고요. 전 일단 지금 내 몸에서 만들 수 있는 최상의 엉덩이만 머리에 각인시켜 놓고 운동을 의무가 아닌 권리라고 생각하면서 하려고요. 권리라고 생각하니까 운동이 좀 색다르게 느껴지네요. 오늘은 등에 대한 얘기 좀 해볼게요. 등은 낭만적이고 매력적이고 등 근육의 장점에 대해서는 두말이 필요 없죠. 사실 등 근육도 야하게 말하고 싶은 부분이 좀 있는데 꾹 참는 중이에요. 웬만하면 19금은 안 하기로 했거든요. 여기 성인건강 구독자분들은 19금 걸면 조회수가 너무 더뎌서요. 정신적으로 순진한 분들이 많은가 봐요. 그분들 보조 맞춰서 아장아장 가보겠습니다. 등에는 정말 멋진 근육이 많네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근육들이 지켜야 하는 게 보통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신경 좀 써, 신경 꺼, 신경질나 등등. 우리는 일상에서 신경이란 단어를 참 많이 쓰는데 그 중요한 신경의 중추가 지나가는 통로가 등줄기에 있으니까요. 근데 이때 우리가 말하는 신경이 정신적인 걸까요? 육체적인 걸까요? 신경이란 단어는 정말 오묘하고 포괄적인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 이번에 이 신경 한번 제대로 컨트롤해 보려고요. 당분간 도레미파솔라시도시라솔파 미미미미미 여러분 저 살짝만 미칠게요. 왜냐면 저는 신경 컨트롤 과정을 근육 만들기에서 찾을 거거든요. 일반적으로 건강한 근육은 유연성과 근력 두 개 다 갖춰진 걸 말하는데요. 이 두 개의 능력은 신경계와 근육 간의 관계에 달려있다네요. 신경계의 별 3개. 사실 제가 근육에 관심을 가진 이유도 요 신경계와 근육 간의 관계 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신경이 건강하지 않으면 근육은 그만큼 더디게 발달하지만 그럼에도 꾸준히 근력 운동을 하다 보면 근육은 물론 신경과 뼈에도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좋은 영향을 미친대요. 이 정도면 근육에 미칠 이유 충분한가요? 그럼 오빠도 달려! 예! 오늘 성인건강 12번째 주제는 이걸로 정했어요. 어깨를 뒤로 아래로 펴면서 등에 힘을 빼고 척추를 세우면서 원활한 에너지 흐름을 느낄 수 있다. 여기서 힘을 빼고의 밑줄 쫙. 보통 척추를 세우라고 하면 등에 힘이 들어가잖아요. 특히 저는 세상을 못 믿어서 그런지 개인적으로 힘 빼는 게 잘 안 되는데요. 러브캡처 운동 영상 보시면 온몸에 힘을 빼고 몸을 흔들라고 하면서 저 이렇게 흔들잖아요. 미용실에서 샴푸 받을 때도 힘 빼세요 그러는데 힘 안 줬는데요 그러면 힘 들어갔는데 라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나도 모르는 힘이 들어가는구나 라고 예측은 해보지만 어디에 힘이 들어간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힘 빼는 법을 알겠어요? 말했다시피 저는 세상을 잘 못 믿어서 살짝 긴장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수시로 내 몸은 편안하다라고 말하면서 부처님 얼굴 떠올려요. 그럼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몸이 이완되거든요. 특정 종교는 없지만 평소 성경 문구 좋아하고 부처님 얼굴 보는 거 좋아해서 이쪽 저쪽 필요할 때 다 갖다 쓰기 때문에 종교가 없는 게 이럴 땐 장땡이에요.
아무튼 여기서 내 몸은 편안하다라고 말하는 건 늘어지는 그런 편안함이 아니라 이완된 집중 상태를 말하는 건데, 용어로는 트랜스 상태라고 하고 물 위에 둥둥 떠 있는 것 같아서 플로우 상태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천재들은 집중할 때 이렇게 이완된 집중을 한다죠. 이완된 상태에서의 집중은 끝없이 가능해서 그들은 누가 끌어내기 전까지 집중을 하잖아요. 제 몸에 이런 삼각형이 전부 6개 있는데 이게 T와 V의 이니셜이거든요. 이 T가 트랜스의 약자예요. 처음에 한 개 새길 때는 정신적 집중을 목표로 새겼는데 나중에 5개 더 새긴 이유는 이 좋은 이완된 집중을 정신은 물론 육체 구석구석에 적용하고 싶다는 생각에서 몸 여기저기 새긴 거예요. 육체야말로 뭘 하든 장기적으로 하려면 이완된 집중이 필요하니까요. 제가 이번에 주로 참고한 건 요가 아나토미라는 책인데, 책을 보면 우리 척추나 골반은 특별히 힘을 주지 않아도 고유 평형에 의해서 자기 형태를 유지하는 힘이 있답니다. 여기 힘 주지 않아도랑 자기 형태 유지의 형광펜. 우리 몸을 지탱하는 척추의 낱낱이를 보면 낮게 척추뼈가 블록처럼 쌓여 있고 각각의 뼈 사이에 방석처럼 디스크가 끼어서 척추체의 하중을 견디는 완충 기능을 하고, 인대와 힘줄은 뼈들이 이탈하지 않도록 디스크와 척추 기둥을 밀고 당기면서 척추 전체는 항상 중립으로 돌아가려는 탄력 있는 구조물이 되는 거래요. 그러니 이 아름다운 자연만국을 유지하는 중립 자세는 너무 당연한 자세라서 에너지를 요구하지 않는 자세인데, 우리는 굳이 힘써서 긴장된 과잉 자세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저도 과한 자세 습관이 있어서 이번 주제를 힘을 잘 빼는 걸로 정한 거고요. 근데 여기서도 힘을 빼라는 건 축 늘어지라는 게 아니라 수축 이완을 수시로 부드럽게 할 수 있는 유연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첫 단추, 첫날, 첫인상, 첫사랑 등등. 처음은 언제나 중요한데, 여러분 오늘 처음 어떠셨어요? 하루를 시작하는 첫 태동인 기상 직후요. 혹시 벌떡 일어나세요? 이제부턴 10분만 꼬물꼬물 웜업 좀 하고 일어나 보세요. 비행기 하나만 해도 이륙 전 시동 걸기 전에 내부 점검을 하고 before starting 엔진을 미리 돌린답니다. 근데 이 모든 과정을 조종사들은 매번 할 때마다 입으로 말하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면서 한다네요. 그러다 보면 몸이 점검을 완전히 익혀서 빠짐없이 완벽한 점검이 된대요. 우리 몸은 비행기보다 100만 배 정교한 기기잖아요. 그러니까 급발진하지 말고 이륙 전에 내부 점검 한번 하고 움직이는 거 어때요? 저는 좀 새벽형인데 예전엔 새벽에 일어나서 일기를 썼거든요. 근데 요즘은 그냥 침대 속에서 손발 꼼지락거리면서 노는데요. 놀다가 시간이 흐를수록 아름다운 삶의 비결, 도움의 손길이 필요할 때 그대는 그것을 자신의 손끝에서 찾을 수 있으리라.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그대는 손이 2개인 이유가 하나는 자신을 돕기 위해서, 하나는 다른 일을 돕기 위해서임을 알게 되리라. 안녕하세요. 내가 원하는 모습에 미칠 때까지 미치고 싶은 여자 묘령입니다. 제가 처음 시작할 때 항상 하는 말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잃어버린 감각을 찾아서였는데, 오늘은 오드리 헵번의 유언으로 유명한 샘 레벤슨 씨의 마지막 구절로 시작해봤어요. 손에 대한 가장 아름다운 문구 같아서요. 오늘은 손 건강에 대해 할 건데 손은 역대급으로 좋네요. 잘하면 인생 역전도 할 수 있겠어요. 우리 부드럽고 감각 있는 강한 손 한번 잘 만들어 봐요. 인간은 대체로 나이 들면서 악력이 떨어지는데 문제는 단순히 쥐는 힘이 약해지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란 점이에요.
수많은 연구에서 악력과 건강의 관계를 다룬 것들을 보면 이 악력이란 게 건강에 정말 중요한 지표더라고요. 악력이 높은 사람이 장수할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 데이터가 있는 반면 악력이 약하면 질병의 가능성이 증가한다는 연구도 있답니다. 또 악력이 강할수록 문제 해결 능력과 기억력, 반응 속도가 빠른 걸로 드러났는데 이런 원리로 손의 힘을 통해 치매의 조기 증상을 측정하기도 한다네요. 이 외에도 악력은 심장 질환을 미리 파악하는 척도가 되기도 하는데요. 악력이 낮으면 고혈압과 뇌졸중과 같은 심장 질환이 유발될 확률이 높아진다고 해요. 또 낙상으로 인해 골절된 환자와 낙상 경험이 아예 없는 사람들을 비교해 보니 낙상 환자들이 무려 15%나 악력이 약하대요. 이런 악력이 약하면 성한 곳이 없다고 봐야겠네요. 저도 악력이 좀 약한데 이대로는 안 되겠어요. 우리 건강한 손 만들어서 이런 문제들 다 부셔버려요. 당신 부셔버릴 거야. 근데 제가 12회에서 근육에 미치겠다고 선언을 했잖아요. 그래놓고 뜬금없이 손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엉덩이를 만들자니 등부터 만드는 게 좋겠고, 등을 하자니 어깨부터 좀 손보고 싶고, 어깨를 시작하자니 손 건강이 갖춰지면 좀 더 수월하게 할 것 같아서 그렇게 여기까지 온 건데, 우리 몸이 연결되지 않은 부위가 없으니 어디부터 시작해도 좋겠지만 그래도 왠지 손 근육부터 시작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손에 관심을 갖다가 제가 또 내 맘대로 이론을 하나 만들었는데요. 손 감각이 좋아지면 인간관계가 좋아지고 악력이 강해지면 전신 건강이 좋아질 것이다. 악력과 건강의 관계는 이미 많은 연구들이 있으니까 손 감각이 좋은 사람은 인간관계도 좋다. 이 가설 누가 연구 좀 해주세요. 손 감각이에요. 손 기술 아니고요. 사실 손 감각하면 전데요. 저는 손 보호도 좀 유별나고 심리적으로 많은 부분을 손가락에 의지하던 시절도 있었고, 그렇게 손 감각이 예민한 만큼 사람 보는 눈도 예리해서 이 나이 먹도록 사람한테 상처 받아본 적이 없답니다. 얘기가 3000% 빠질 것 같아서 오늘은 이쯤 하고 다음을 기약할게요. 저와 엄지손가락과의 남다른 에피소드는 이 책 24페이지에 나오니까 궁금하신 분은 가까운 도서관에서 확인해 보세요. 인간은 나이 들면 전반적으로 감각 기능이 떨어지죠. 감각이 떨어지면 판단력이 둔해져서 자기와 주변에 피해를 입히기도 하는데요. 면역 반응 예를 들어볼게요. 노화된 면역계가 무반응이면 차라리 괜찮은데 반응하지 않을 곳에서 반응하고 반응해야 할 때 침묵하고 노화된 몸 곳곳에서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난답니다. 이런 걸 자가면역 질환이라고 부르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몸이 노화되면서 분별력을 잃고 자기 세포들을 공격해서 온몸이 자잘한 염증으로 폐허가 되는 거예요. 가는 세월 그 누구가 잡을 수가 있겠습니까마는 주변을 보면 건강한 감각은 타고난 것보다 잘 가꾸는 노력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 촉각은 시각이나 청각에 비해 나이 들수록 오히려 좋게 만들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촉각은 다양한 경험의 축적이 새로운 경험을 분별하고 해석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니까요. 여러분, 제가 잃어버린 감각을 찾아다닌 지 거의 1년이 다 돼가는데 나름 이런저런 감각을 찾으면서 깨달은 중간 결론은 내 몸 구석구석에서 무슨 속삭임이 들린다는 거예요. 감각은 늘상 무언가를 저에게 알리고 그 소리를 잘 따라가다 보면 제가 원하는 모든 것들이 거기에 있더라고요. 이번 13번째 성인건강 주제는 이걸로 정했어요. 강하고 감각 있고 부드러운 손으로 사물을 만지고 사람을 만지고 진심을 느낄 수 있다.
이번 주제는 진짜 중요하니까 별 3개. 살면서 사물이든 사람이든 진심으로 소통하면 인생 역전 가능하겠죠? 그럼 인생 역전 들어가 봅시다. 먼저 부드러운 손을 위해 오일이나 크림을 골고루 펴바르고 코코넛 오일, 손가락 뼈로 손등을 마사지하면서 발라주세요. 그 다음 깍지 끼고 엄지로 다른 손바닥 가운데를 세로로 쭉쭉 밀어주세요. 시원해. 손목까지. 그 다음 엄지부터 손가락을 하나씩 훑으면서 뼈 사이사이를 뽑아내듯이 당겨주세요. 그 다음 손톱 양옆도 꾹꾹 누르면서 큐티클까지 꼼꼼하게 문질문질하고 손끝 지문 부분도 살살 돌리면서 만져주세요. 여기가 감각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마사지 하는 건 좋은데 하고 나서 이 미끈한 성분이 남아서 여기저기 손자국 묻어나고 그게 신경 쓰여서 바르기 싫을 때도 있는데요. 저는 요 삼배천 있죠. 이걸 여러 장 사놓고 손수건처럼 쓰는데 남은 오일을 그냥 수건으로 닦는 거랑은 좀 달라요. 이걸로 손바닥을 벅벅 닦고 손가락 사이를 꼬집듯이 하면서 자극을 주면 이 삼배의 특유의 깔깔함이 묵은 각질도 제거해주고 엄청 시원하고 개운해요. 손등은 그냥 슥슥 가볍게 닦아주면 감각 있고 부드러운 손 완성! 다음은 정말 중요한 손체죠. 여러분, 이 대뇌지도 좀 보세요. 인체가 움직일 때 각 부위별 대뇌 피질에서 반응하는 부위를 관찰해서 신체와 관련된 뇌 영역에 지도를 만든 건데요. 손 영역이 이렇게 많이 차지하네요. 이 신체 지도의 비례관계를 그대로 모형으로 만들면 이런 모양이 되는데 정말 손이 압도적으로 크죠? 이래서 뇌 교육에서 손을 그렇게 다양하게 활용하나 봐요. 여러분, 촉감 치료라고 들어보셨어요? 거기선 음식이든 뭐든 다 손으로 만져보면서 느끼는데 낯선 것들을 만지고 나면 좀 더 대범하고 적극적인 태도가 된다고 해요. 최근 몇 년간 손은 세균 바이러스의 전파자의 주범 취급을 받으면서 만지고 느낄 권리를 박탈당하고 소독약 세례만 받았는데요. 그러다 보니 손이 무언가와 닿아 있는 순간도 그냥 서둘기만 할 뿐 그 느낌을 떠올릴 기회가 없었는데 전 요즘 뭐든 천천히 만지면서 눈 감고 손 느낌을 음미해 봤거든요. 근데 이게 본의 아니게 셀프 촉각 치료가 됐나 봐요. 콕 집어 말하긴 힘든데 뭔가 변했어요. 좋은 쪽으로. 한번 해보세요. 그럼 손 운동 시작할게요. 먼저 손 털기. 그 다음에 손바닥 모으고 아래로 쭉 내려가서 손가락끼리 쭉 밀기. 시원해. 다시 손바닥 모으고 위로 올라오면서 팔꿈치까지 붙이고 열 손가락을 벌리면서 있는 힘껏 스트레치. 손끝 힘주면서 꺾어서 봉우리. 다시 손 모으고 내려와서 손가락에서 손바닥으로 스윙. 3번 할게요. 마무리는 핑거 발레. 그리고 손목 돌리기. 준비 운동이 끝났습니다. 이제 악력도 조금만 키워볼까요? 이렇게 천천히 전체적으로 쥐었다 놓았다 하면서 살살 꽉꽉
한국 아기라면 누구나 하고 놀았던 이 잼잼은 쥐었으면 놓을 줄도 알라는 선조의 지혜가 담긴 단군 때부터 내려온 전통 육아법이라고 하네요. 개별 손가락으로도 촉감이 좋아서 만지는 욕구도 충족되는 것 같아요. 만지는 그 자체의 즐거움. 머리부터 발끝까지 잃어버린 감각을 찾아서. 안녕하세요. 성인 건강의 묘령입니다. 여러분, 재밌게 잘 지내고 계시나요? 전 좀 바빠요. 소위 남들이 말하는 죽기 전에 해야 할, 죽기 전에 먹어야 할, 죽기 전에 봐야 할 등등등 이런 거 하느라 바쁜 게 아니라 일상을 오감으로 음미하느라 바쁜 거라서 제가 바쁘다고 하면 주변에서 좀 탐탁치 않아 하더라고요. 그래도 어쩔 수가 없어요. 어딘가에 거대한 소용돌이에 합류된 느낌이라 정신이 좀 없거든요. 이 와중에 주변을 잠시 둘러보니 정보도 너무 많고 물질도 너무 많네요. 하나라도 제대로 즐기려면 정보와 물질의 정리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물질부터 해볼게요. 요즘 정리의 기술 중 하나가 버리라는 건데요. 버리는 거 스탑! 환경 차원에서라도 이젠 정말 다 같이 쓰레기를 목숨 걸고 줄여야 할 것 같아요. 잠시 버리지 말고 가지고 있어 보기. 일주일, 한 달, 1년만? 못 버리게 하면 아마 안 살걸요? 그러다 보면 주변에 있는 사물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할 거고요. 곳곳에 쌓여진 물건을 살펴보면 내가 그동안 뭘 어떻게 선택하며 살아왔는지 취향이 대충 보이는데 전 개인적으로 옷 욕심이 좀 과하네요. 물건이란 많을수록 그것들이 제 감각을 오히려 무디게 만드는 것 같아서 이젠 옷뿐 아니라 뭐든 사기 전에 잠시 멈춤. 그리고 생각하게. 생각 끝에 내린 중간 결론. 이미 내 주변은 투머치고 투머치는 감각적으로 사는 걸 방해한다 입니다. 당장은 아니지만 왠지 필요할 것 같아서 쟁여놓은 것들도 누적되면 그 자체가 저를 둔탁하게 만들더라고요. 인간은 행동 전에 누구나 다 계산을 하잖아요. 이왕 하는 계산 제대로 한번 따져봅시다. 오늘 14번째 성인 건강 주제는 이걸로 정했어요. 성인 건강을 위해서 3가지를 선택하고 그것에 몰입할 수 있다. 저의 성인 건강을 위해 제가 최종적으로 선택한 건 입는 기쁨, 먹는 기쁨, 몸 만드는 기쁨 되겠습니다. 한참 동안 얘네들만 잡고 늘어질 거예요. 언제까지 얘네만 잡고 늘어질 거냐면 일단 2년 정도 초 집중해 보려고요. 그럼 오늘은 입는 기쁨 입성하겠습니다. 과거 저는 옷에 환장한 사람답게 옷이 꽤나 많아서 매일 패션쇼 하면서 살았는데요. 예전에 한 달 동안 오전 9시부터 저녁 5시까지 연수 받으러 다닌 적이 있었어요. 무척 길고 힘든 연수였는데 그때 저한테 이렇게 말한 선생님이 기억나요. 제가 다음날 무슨 옷 입고 올지 기대하는 게 연수 오는 재미 중 하나라고요. 매일 다른 옷으로 액세서리와 구두까지 완벽하게 세팅해 가며 입던 시절이었으니까 보는 재미가 있었나 봐요. 지금은 같은 옷도 여러 번 입고 입다가 실증이 나면 이렇게 하는데요. 자, 이거 좀 보세요. 이게 다 바지에서 치마로 트랜스포밍 된 애들이에요. 이건 잘 안 입는 셔츠와 스커트 붙여서 만든 거고요. 멋지죠? 멋진 것보다 더 좋은 건 이렇게 만든 애들은 웬만해서 실증이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하기 시작한 계기를 굳이 찾아보면 환경 다큐들 덕분 같아요. 언젠가 소녀들이 고사리 같은 손으로 모카솜을 하나씩 채취해서 앞치마에 채워나가는 걸 보면서 느낀 작은 깨달음. 청바지 한 장을 만들 때 얼마나 많은 물이 오염되는지 그 실상황을 알게 되면서 받은
커다란 충격. 청바지의 원료인 목화솜을 재배하는 과정에서 다량의 농약이 사용되고 말리고 가공하는 공정에서도 많은 물과 전기, 화학약품이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면티 한 장, 청바지 한 벌에 대한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거든요. 사실 저는 유쾌한 비관론자라서 환경에 대한 뉴스를 보면 걱정과 슬픔이 한가득인데요. 사랑하는 만큼 슬프고 관심 있는 만큼 걱정하는 거라 어쩌지도 못해요. 유쾌한은 왜 붙였냐면 저는 인간의 휴머니즘과 집단 지성을 믿기 때문에 그것들이 많은 걸 해결할 거라 기대하기 때문이에요. 암튼 걱정은 걱정이지만 그렇다고 좋아하는 옷을 개성 있게 입는 기쁨을 포기하기는 싫고, 그래서 시작한 게 옷 변형, 리폼이에요. 제 옷장엔 리폼한 옷들이 하나씩 늘어나고 있는데, 근데 이게 정말 잘하는 거죠? 리폼을 하면서 환경 하나도 안 망치면서 수선집 사장님의 기술과 노동으로만 돈이 돌아가는 착한 경제 패턴이니까요. 저는 홈쇼핑에서 여러 개 줄 때 산 옷들은 직접 고르지 않아서 그런지 사놓고도 안 입거나 몇 번 입고 버리는 일회용 취급을 하게 되더라고요. 일회용 얘기 나온 김에 마스크 얘기 조금만 할게요. 저는 코로나 시기 내내 마스크를 한 달에 1개 정도만 썼는데 그 비결은 당연히 천 마스크요. 평소 천 마스크만 쓰고 사람들이 모이는 곳은 천 마스크 위에 일회용 마스크를 써요. 얼굴에 직접 닿지 않으니까 그걸 재사용하다가 염색하는 날 그 마스크와 안녕 하는 거죠. 안녕할 땐 귓바퀴 고무줄 절단해서 고무줄이 바닥 어복 목에 걸리지 않게 해서 버리고요. 이런 게 귀찮은 것 같지만 이번 한 번쯤 하는 자세가 주변에 어떤 피해를 주는지 잘 헤아려 보면 조금 편하다는 이유로 막 쓰는 건 양심이 찔려서 이게 더 편한 것 같아요. 하나 더. 얼마 전 식당에 갔는데 손님도 많고 유명한 식당이었어요. 그릇은 녹그릇이랑 사기를 주로 쓰는데 그 노수저들을 일회용 봉투에 담아서 주더라고요. 그게 뭐죠? 일회용 비닐에 담아주면 좀 더 위생적이라고 생각하시나? 전 그런 식의 위생관념이 좀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그 비닐들 어디서 뭐하고 있겠어요? 어느 바다를 떠돌다가 물고기들 질식시키거나 섬 모래사장에 가득 쌓여있겠죠. 쓰레기 더미에서 바다 거북이 알 낳을 모래를 파지 못해서 결국 알을 낳지 못하고 떠나는 뒷모습을 보면 우리가 그 정도의 위생은 포기하는 게 장기적으로 더 이득인 것 같아요. 그런 게 사실 위생적인 것도 아니고요. 암튼 이거 보시는 분들 과대 포장하는 상점 있으면 이러지 말자고 민원 제기 한 번씩 해주면 언젠가 과대 포장이 사라지고 우린 맑은 물 좋은 땅을 기쁘게 누리다가 당당하게 물려주고 우아하게 떠날 수 있겠죠? 좀 꼰대 같나요? 그래도 리폼은 하고 싶다고요? 오케이. 일단 옷 정리부터 합시다. 컬러별, 길이별로 정리하다가 오랫동안 입지 않은 애들은 따로 뽑아 놓으세요. 요즘 정리 이론에선 설레지 않으면 버리라고 하잖아요. 우리 이론은 이거예요. 설레지 않는 것들을 다시 설레게 만들자. 잘 안 입던 것들을 다양하게 한번 매치해 보세요. 설렘 주의하시고요. Yeah. 그리고 마음씨 좋고 실력 좋은 수선집 아주머니를 찾습니다. 그런 분을 만나는 순간 명품 탄생. 명품이 따로 있나요? 저희 창의력과 수선집 아주머니의 피땀이 어우러진 세상에 단 하나인 얘네들이 명품이죠. 술가말 아무나 갖는 명품은 더 이상 명품도 아니잖아요. 아침에 주문해서 저녁에 배달되는 게 무슨 명품이에요. 인스턴트지. 저는 상상을 막 갖다 붙이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 옷장 구석에 처박힌 옷들을 몸속의 염증이나 셀룰라이트로 간주하고 이 옷들이 정리되면 몸속도 깨끗해진다고 믿으면서 천천히 하나씩 리폼 계획을 짠답니다. 제가 이런 식으로 연관을 짓는 건 이렇게 하면 뭔가 재밌으면서도 개운해서 오랫동안 할 수 있어서예요.
그리고 그렇게 내 손길과 의지가 담긴 것들로 주변이 채워지면 창조적인 욕구가 만족돼서 신나게 살 수 있어요. 인간은 자기 창조적인 일을 할 때 가장 신나는 법이잖아요. 얼마 전에 일기장을 봤는데 불과 몇 년 전 저는 권태감과 무기력에 좀 지쳐 있더라고요. 읽어볼게요. 사이렌 소리가 너무 길다. 수없이 하루에도 몇 번씩 지나가는 사이렌 소리. 알 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인다. 만사가 귀찮다. 매일 산책시키는 강아지도 지겹다. 그래도 이왕 나가는 거 예쁘게 입고 나가야겠다. 일상 자체 그 모든 게 귀찮았나 봐요.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우리 테리 황제님을 지겹다고 했나 몰라요? 그 와중에 예쁜 옷 입을 생각을 하면서 기운을 차렸으니 옷이 저를 살린 것 같아요. 좀만 더 읽어볼게요. 옷과 날씨와 상황이 완벽하게 맞아 떨어지는 날은 욕망이 완전히 충족된 사람처럼 정서적으로 안정이 된다. 몸과 마음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어떤 감각보다 옷이 중요하다. 몇 년 전 저는 완벽하게 차려입고 강아지랑 산책을 다녔네요. 개를 데리고 다니는 여자라는 책이 생각나서 읽다가 웃음 빵 터졌어요. 아무튼 제가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자기 표현을 효과적으로 하려면 옷이 중요한데 그냥 이쁘다고 막 입는 건 이제 좀 재미가 없고 제 옷에 특별함을 부여해 보기로 했어요. 요즘 제가 몸을 만들고 있으니까 몸이 드러나는 걸 포인트로 잡아보려고요. 여름이기도 하고 몸을 만드는 자극제가 되기도 하니까 일석이조가 될 것 같아서 저 또 신났어요. 저는 삶이 밋밋하다고 느껴질 때 옷을 살짝 손봐서 단 하나가 된 그 옷을 입으면서 스페셜 썸씽을 느끼곤 하는데요. 여러분, 하루살이 자세히 보신 적 있어요? 저는 강 주변에 살기 때문에 하루살이를 많이 보는데 가만히 보니까 얘네들 팅커벨처럼 생긴 거 있죠? 근데 여러 마리가 방충망에 붙어 있을 땐 이게 예쁘다고 느껴지지 않습니다. 여기서 상상 타임. 얘네가 단 한 마리만 있어요. 팅커벨처럼 생긴 애들이 동네별로 한 마리만 있는데 심지어 하루만 산대요. 그런 애를 오늘 우리 집 방충망에서 마주쳤다면 행운이다, 축복이다, 사진 찍고 난리 나겠죠? 머리부터 발끝까지 잃어버린 감각을 찾아서 안녕하세요. 성인 건강의 묘령입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에너지를 쓰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는데요. 추울 땐 더욱더 그 본능이 작용하나 봐요. 이불 속에서 뒹굴거리는 시간이 좀 길었던 것 같아요. 추위 때문이든 본능 때문이든 겨우내 슬금슬금 불어난 배둘레 어떡할까 고민 좀 하다가 이렇게 해결하기로 했어요. 본능을 능가하는 매혹적인 미끼 던지기. 미끼 1. 더운 나라로 여행가서 수영복 멋지게 소화하기. 미끼 2. 꽃피는 봄날을 생각하면서 허리를 강조한 예쁜 원피스 입고 봄 축제 놀러가는 상상하기. 이 두 개의 미끼에 낚여서 15번째 성인건강 주제는 이걸로 정했습니다. 내 인생 최고의 허리를 만들 수 있다로요. 롤모델은 모래시계로 정했어요. 오늘은 요약 정리부터 하고 얘기는 천천히 나눌게요. 모래시계 허리를 만들기 위해서 1번 공복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한다. 2번 복근이랑 골반 저근 조이면서 호흡하고 움직인다. 3번 매력적인 자기 이미지 찾아서 그 이미지에 맞게 자신을 변화시킨다. 4번 도구와 마사지를 활용해서 원하는 모양이 나올 때까지 물리적으로 허리를 집중, 압박한다. 50대 중반쯤 되니 그동안 이루는 것들이 하나둘 드러나기 시작하는데요. 지금 이 순간 주변을 살펴보세요. 내가 선택한 것들로 이루어진 내 작품 보이시죠? 눈에 보이는 다양한 사물은 물론 혈관 속에 떠도는 보이지 않는 것들까지 부모 형제 빼고 전부 다 내가 선택한 것들인데 현재 작품이 마음에 드시나요? 저는 바꿔버리고 싶은 것들이 좀 많네요. 어디부터 바꿀까 고민하다가 내 몸부터 시작하기로 했어요. 사실 몸은 이 정도면 적당히 만족한 편인데
당장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게 이것뿐이라서 여기에 좀 더 공을 들이고 이걸 이용해서 큰 꿈들을 이루는 작전을 짰는데요. 이름하여 눈덩이 작전. 작은 눈덩이가 구르다 보면 커다랗게 되잖아요. 허리부터 시작해서 내 몸을 싹 바꾸고 내 주변을 싹 바꾸고 내 세상을 바꾸기. 이번 허리 만들기는 단순한 다이어트가 아니라 거대한 목표를 향하는 작은 씨앗 같은 존재랍니다. 이 정도면 운동도 그냥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꿈을 향한 날개가 되기 때문에 의식을 치르듯 신성한 마음으로 몰입해서 할 수 있어요. 그럼 모래시계 허리 만들기 시작해 볼까요? 작고 납작한 복부는 고대 로마 시대부터 열망해온 건강과 아름다움의 상징인데요. 저도 가는 허리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마르지 않고 허리만 가늘한 거요. 남자든 여자든 허리가 가늘면 건강에도 좋고 보기도 좋으니까 올봄에 같이 만들어 봅시다. 앞에서 제가 1번으로 공복 유산소 운동 추천했잖아요. 날씬한 허리의 첫 조건은 내장지방 빼기인데 내장지방 감소에 공복 유산소만한 게 없거든요. 성인건강 8회 보시면 공복 유산소 운동 예찬이 있으니까 천천히 보시면 도움 되실 거고요. 어떤 수단을 동원하든 이 1단계는 꼭 성공시키길 바라요. 저는 몇 년간 꾸준히 이걸 했기 때문에 지금은 안 하면 답답할 정도로 습관이 돼버렸지만 꾸준히 한다는 게 결코 쉽다고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일단 꾸준히 한다면 좋은 결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시작 전에 주의사항 2개. 첫째, 당뇨, 혈압 등의 문제가 있는 분들은 의사의 상담하에 개인에 맞는 유산소 운동 하셔야 되고요. 둘째, 시작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지속하려면 몰입이 필요합니다. 이름하여 신성한 몰입. 왜냐면 우린 연예인이 아니라서 멋진 몸이 생겨도 이렇다 할 만한 보상이 없잖아요. 체감할 만한 보상이 없으니 주변의 사소한 방해로도 멈춰버리기 십상이겠죠. 모처럼 시작했는데 그렇게 멈추면 억울하니까 시작 전에 주변의 방해와 자극을 차단하고 어마무시한 셀프 보상 계약서 쓰고 시작하길 바래요. 저도 썼어요. 짜잔! 저는 계약서에 100일 100억의 가치를 보장한다고 했는데 이건 최소한의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암튼 이렇게 꾸준한 공복 유산소 운동으로 과잉 축적된 지방들이 어느 정도 빠지면 숨쉬기가 편안해질 텐데요. 다음 2단계는 제대로 호흡하기입니다. 호흡에 대한 내용은 성인건강 3편에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아요. 근데 3회 호흡편이 19금 제한이라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짚고 넘어가자면 야한 내용 1도 없고 19세 미만이 보면 해로울 내용은 더더욱 없다는 거예요. 제 기준에서는요. 근데 3회를 포함해서 2회랑 4회까지 유튜브 측에서 19금 딱지를 붙이더라고요. 4회는 심지어 얼마 전에 19금에 걸렸어요. 1년도 더 지났는데 갑자기요. Oh no. 구독자분들 중 보신 분은 어디가 19금인지 얘기 좀 해주세요. 저는 100번을 넘게 봤는데 어디가 19세 이하가 보면 안 될 정도로 야한지 도저히 못 찾겠거든요. 암튼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호흡. 저는 내쉬는 숨만 신경을 쓰는데요. 운동도 비슷해요. 여기서도 자연 들숨 그리고 날숨은 조금 더 길게 강제 날숨을 쉬는 거예요. 자연 들숨에 강제 날숨. 강제 날숨으로 몸속 공기 싹 다 내보내면서 피지근과 복횡근 제대로 잡고 움직이기. 여러분, 제 숨쉬기 쇼츠 영상 보셨어요? 좌골 압축이랑 복근 조이면서 숨 쉬는 거예요. 무용수들은 이 둘을 같이 수축시키면서 춤을 추기도 한다는데요. 유산소 할 때도 이 두 개를 잡고 하면 관절 부담도 줄고 복근도 짱짱해지고 척추 보호에도 좋으니까 이 습관은 익숙해질 때까지 신경 좀 써보세요. 이게 습관이 되면 운동뿐 아니라 일상에서도 움직이기 전에 얘네들을 먼저 수축하게 되는데요.
허리 조이고 물 마시고 허리 조이고 걷고 심지어 기침할 때도 직전에 허리를 먼저 조이는 거예요. 그럼 움직이는 모든 것들이 복근 운동이 된답니다. 제가 사실 주 2회 필라테스만 하면서 지난 몇 달간 운동을 좀 줄였는데요. 그냥 일상에서 늑골 조이고 호흡하면서 생활하다가 3개월 만에 헬스쌤을 만났는데 복부가 눈에 띄게 줄었다고 깜놀하더라고요. 당연하죠. 원래 가는 허리가 더 가늘어졌거든요. 자랑하려고 하는 얘기 아니고 호흡의 중요성을 말하는 거니까 포커스 잘 잡으셔야 해요. 가만히 보면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지만 깨어있을 때 항상 수축하고 있는 근육이 몇 개 있는데요. 눈꺼풀, 턱 근육, 뒷목, 뒷종아리, 항문을 포함한 괄약근들이요. 얘네들이 수축하고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얼굴은 이렇게 되겠죠. 머리는 무게를 감당 못하고 가슴을 향해 툭 떨어질 거고, 뒷종아리가 수축을 풀어버리면 우리 몸은 바로 앞으로 쏠려서 꽈당 할 거고요. 이렇게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지만 깨어있는 내내 수축하면서 우리 몸을 지탱해주는 특별한 근육들 덕분에 우린 이렇게 우아한 표정과 자세를 잡을 수 있는 거였어요. 특별한 노력 없이도 몸이 알아서 하는 이런 걸 무의식적으로 한다고 하죠. 저는 복근과 피시근도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수축하는 습관을 들이는 중인데요. 이때 골반을 뿌리, 복부는 뿌리를 잡아주는 견고한 대지라고 상상하면서 둘을 묶어서 꽉 잡고 있어요. 비바람에도 뿌리가 뽑혀나가지 않으려면 땅은 언제나 단단해야겠죠? 3단계는 지금 만족스럽지 않다면 변화하고 싶은 모습에 걸맞는 자기 이미지를 만들어내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이를 의식하면서 제한된 틀에 갇혀 사는데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어요. 우리 나이엔 여기저기 아프고 약 한두 개쯤 먹는 게 기본 아니야? 라고요. 아니야. 나이 90에도 별다른 질병 없이 임플란트까지 한 할머니도 봤어. 이렇게 말해주고 싶었어요. 우리가 뭘 어떻게 알고 있느냐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한다고 믿거든요. 50대든 90대든 인생 최고의 건강을 유지하면서 사는 사람을 보면 다양한 자기 이미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사람이라는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 할머니는 정년퇴임 후에 주민센터에서 서예 가르치는 선생으로, 가요 배우는 학생으로, 텃밭 가꾸는 농부로, 틈틈이 퀼트를 하는 예술가로, 거기다가 매일 아침마다 증권 매매까지 하셨어요. 자신에게 고정된 역할이 존재한다고 믿는 사람은 그 고정된 신념이 자신의 발전을 가로막는 벽으로 작용할지도 몰라요. 새로운 시도를 하지 않으니까요. 저는 탄탄하고 가는 허리를 만들기 위해서 대회도 나가고 성인 모델도 도전하기로 했는데요. 대회, 모델, 도전 이런 단어를 자꾸 말하다 보니 단순한 건강관리 차원을 넘어서 평소 자세나 마음가짐까지 변하는 거 있죠. 저는 정신적인 걸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허리 하나 만드는데도 정신무장이 한없이 거창해져서 오늘도 말이 많았네요. 근데 생각해보면 이런 과정이 정말 필요한 거죠. 아무리 재밌는 일도 이유를 찾지 못하면 금방 시시해지잖아요. 반면 좀 지겹거나 힘든 일도 이유를 찾고 몰입을 하면 엄청나게 재밌어지고요. 이번에 허리를 만들면서도 좀 흥미로운 이유를 찾다가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한때 프랑스 여자는 살찌지 않는다 이런 책이 유행하면서 프랑스 여자들의 삶과 마인드에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된 적이 있었는데 이젠 한국 중년 여자들에게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될 것 같아요. 한국 여자들이 나이 들어도 유난히 예쁘고 젊잖아요. 언젠가 한국 여자는 늙지 않는다 라는 책이 나오면서 전 세계가 한국 중년 여성의 K-뷰티를 주목할 때 저도 그들 틈에 한 자리 끼고 싶습니다. 신성한 마음으로 자기 몸을 대하는 마인드가 중요합니다. 노하우는 컨스턴트예요. 꾸준히 자신에게 몰입하세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캐릭터는 한국 모래시계 아줌마. 어때요? 이 정도로 큰 소리 쳐놨으니 내 인생에 허리 살찔 일은 없겠네요. 좋아요.
여러분들도 이런 사회적 발언 좀 활용해 보세요. 이런 게 자신을 사면 초가로 몰아넣어서 어쩔 수 없이 하게 만들어주는 도우미가 돼주거든요. 어쨌든 공복유산소의 올바른 호흡, 거기에 동기부여를 도와주는 자기 이미지 하나 제대로 각인되면 성공이 눈앞에 있습니다. 힘든 거 다 끝났어요. 우리는 날씬해질 수밖에 없는 방법을 익힌 거라서 앞으로 날씬한 몸으로 살 수 있는 운명을 겟한 거예요. 자, 그럼 마지막 단계 볼까요? 마지막 단계는 셀프 마사지입니다. 아쉽게도 지방 제거 수술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잃어버린 감각을 찾아서 안녕하세요. 성인 건강의 묘령입니다. 입는 기쁨, 몸 만드는 기쁨을 마치고 드디어 오늘은 가장 중요한 지상 최대의 이슈, 먹는 기쁨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개인적으로 먹는 건 우선 쾌락을 만족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대체 쾌락이 뭘까요? 저의 쾌락은 이렇게 정의했어요. 할 때 즐거우며 하고 나서 행복한 여운이 오래 남는 것. 할 때만 즐거운 건 더 이상 쾌락이 아닙니다. 이렇게 정의하고 그동안 즐겨 먹던 것들을 좀 정리해 봤는데요. 이번에 먹는 것들을 정리하면서 좀 어려웠던 건 중독적이고 자극적인 것들. 그 중에서도 술을 줄이는 게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 성인 건강 먹는 기쁨의 글을 쓰면서 술을 자제할 수 있게 됐어요. 이게 다 성인 건강 유튜브 덕분입니다. 유대인의 공부법이 가르치면서 공부하기라던데 그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매일매일 성인 건강이란 말을 하다 보니 성과 건강 쪽에 관심이 점점 더 커져서 조금씩 더 건강하고 섹시해지는 원리라고나 할까? 여러분도 건강관리에 유튜브를 활용해 보세요. 건강에 대한 자기 각오 또는 고치고 싶은 습관들, 그런 걸 글로 써서 유튜브에 대고 말하는 거예요. 제가 1년 넘게 성인 건강이란 채널에 시간과 정성을 바치면서 돈은 한 푼도 못 벌었지만 그럼에도 이렇게 권하는 이유는 돈보다 100만 배 소중한 것들을 얻었기 때문인데요. 지금까지 맛보지 못했던 최이상의 건강한 상태를 지금 이 나이에 맛보고 있거든요. 근데 잘 하다가도 스트레스만 받으면 자극적인 음식을 막 먹네요. 무의식적으로요. 그럼 컨디션은 순식간에 붕괴되고 그러고 싶지 않은데 그런 행동을 종종 한다고요. 왜 그러는 걸까요? 좀 복잡한 문제입니다만 먹는 기쁨에 대한 글을 쓰면서 이 어려운 문제도 답을 찾은 것 같아요. 한번 들어보세요. 우린 누구나 예쁘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일시정지하고 생각하기. 우린 진짜 예쁘고 싶은 걸까? 아니면 예쁘게 보이고 싶은 걸까요? 저는 그동안 예쁘고 싶은 게 아니라 예쁘게 보이고 싶었나 봐요. 그 증거가 바로 디데이를 정해놓고 그날에 맞춰서 힘껏 다이어트를 하고 그날이 지나면 확 먹어버리는 특정 날짜를 중심으로 다이어트를 하는 건데요. 근데 이렇게 들쑥날쑥하는 다이어트는 결국 지치게 돼 있습니다. 왜냐면 기준이 외부에 있으니까요. 다이어트가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게 아니라 남에게 멋지게 보이고 싶어서 연출하는 것에 포커스가 맞춰지면 자기 학대가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과거 저는 자기 학대 같은 다이어트를 많이 했는데요.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마음 대청소할 때 한 번쯤 얘기해 볼까 합니다. 암튼 이랬다 저랬다 변덕스러운 다이어트를 하다가 갑자기 공허해지면 그 이상 먹어대서 요요 현상이 오는 반복을 하다가 그날도 배 터지게 먹고 나른하게 퍼져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팔을 이식받고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이 나오는 내용인데 그 사람이 이식받은 팔에 커다란 문신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문신의 주인공이 사고를 당했고 그 팔이 이 사람한테 기증된 거죠. 프로그램 내용은 기증하고는 관련이 없는 내용이었는데 저는 그 팔뚝을 기증한 지금은 이 세상에 없는 그 사람한테 꽂혀서 내 몸도 죽으면 이렇게 의미 있게 남기고 싶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100살까지 건강하게 살지 중간에 어떤 사고가 날지 인간의 앞날은 모르는 거지만
확실한 건 나는 죽는다라는 거니까 언제 죽더라도 몸은 기증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내 몸을 좀 더 잘 관리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내 생에 가장 위대하고 신성한 생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기억은 두 종류가 있대요. 과거 기억, 미래 기억이요. 인생은 선택, 기억도 선택. 저는 칙칙한 과거 기억이 아니라 찬란하고 멋진 미래 기억만 떠올리면서 남은 삶을 살 거예요. 이런 히스토리로 저의 건강관리를 신성한 몰입이라고 이름 붙이고 성스러운 의식처럼 하려고 노력 중인데요. 의식, 더구나 신성한 의식이라면 제대로 된 순서가 있어야겠죠. 오늘 하루 신성하게 몰입하고 내일의 나는 오늘보다 더 건강해질 거라 믿으면서 먹는 것에 순서를 정해서 평일은 가급적 이 루틴을 따르는데요. 정말 좋은 건 매번 오늘은 뭐 먹지? 이런 의사결정에 에너지를 쓰지 않기 때문에 결정 피로감이 줄어든다는 거. 그리고 평소 좋다고 생각하고 준비해 놓은 음식들을 꼼꼼하게 챙겨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매일 다른 음식을 먹는 즐거움이 있다면 같은 음식을 꾸준히 먹는 즐거움도 있는 것 같아요. 잡식 동물의 딜레마에서 벗어나는 해방감 같은 거요. 그렇다고 제가 먹는 거에 관심이 없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매일매일 뭐 먹나 이런 생각은 안 하지만 먹는 순간엔 이 영양소들이 내 안으로 들어와서 어떻게 작용할지 생각하면서 먹거든요. 지금 먹는 게 탄탄한 몸으로 형성돼 있지 혈관에 찌꺼기로 쌓일지 말이에요. 젊었을 때 몸이 좀 약해도 낭만적으로 느껴지기도 했었는데 나이가 드니까 무조건 활기찬 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왕 먹는 거 내 몸을 활기차게 만들어주는 것들을 곁에 두기로 했어요. 자, 그럼 좋은 음식과 나쁜 음식 한 줄 정리 해볼게요. 배고플 때만 맛있는 음식은 좋은 음식, 배불러도 먹을 수 있는 것들은 나쁜 음식이라고 정했는데 어때요? 혹시 지금 배는 부르지만 뭔가를 먹고 있다면 그 음식을 한번 보세요. 걔는 나쁜 음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설마 입이 심심해서 버섯, 브로콜리 이런 거 드시는 분 계실까요? 암튼 심사숙고해서 좋은 음식들로 냉장고를 채워놨다 치고 우리 이걸 언제 먹을까요? 중년 이후 건강관리를 제대로 하려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뭐다? 체지방 줄이는 것과 근육 만들기라고들 합디다. 이왕 먹는 거 체지방을 줄이고 근육 발달에 도움이 되는 시간에 먹으면 좋겠죠? 이런 책이 있더라고요. 영양 섭취, 타이밍과 근육 발달이란 책인데 이 책을 보면 근육을 만들기 위해서는 먹는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네요. 인생 자체가 타이밍이잖아요. 우리의 근육 만들 타이밍은 right now. 책 내용 좀만 볼게요. 근육을 만들고 싶다면 운동 직전부터 운동 중, 운동 후 4시간까지 흡수가 빠른 탄수화물과 단백질 음식을 틈틈이 먹어야 한다. 지금까지 근력을 키우기 위해 무엇을 먹느냐에 집중했지만 언제 먹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게 밝혀지고 있다. 영양학, 운동생리학, 분자생물학 분야의 연구 결과가 정리된 것이 바로 영양 섭취와 타이밍의 원리다. 오늘 내용은 근육과 식이 방법에 관심 있는 분들 혹은 근육엔 별로 관심 없어도 건강한 면역력을 갖고 싶은 분이나 어수선한 마음을 한 곳으로 집중하고 싶은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거예요. 먼저 제일 중요한 거, 시작 전에 자기 최면 걸기. 나는 최신 첨단 로봇이다. 나는 프로그래밍 돼 있는 대로 먹고 움직이면서 내 몸에 신성하게 몰입할 것이다. 제가 원래 자기 최면을 잘 거는데 로봇 최면은 처음인데 괜찮네요. 감정이 좀 차분해지는 효과가 있어서 저 같은 사람한테 딱인 것 같아요. 많은 여자들이 그렇듯 저 역시 다양한 이유로 살찌는 걸 끔찍하게 싫어했기 때문에 평생 살과의 전쟁을 했는데 어느 순간 전쟁이 평화로 바뀐 것 같아요. 특별한 배고픔의 고통 없이 날씬하게 건강한 날들을 보내고 있거든요. 제 건강검진 표 좀 보세요. 47세에서 51세 남들 다 살찐다는 이 시기에 대략 3kg가 빠졌어요. 체지방 줄고 허리 둘레도
5cm 줄었네요. 정말 대박이죠? 근데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 얼마 전 인바디를 해봤는데 몸무게는 좀 더 줄고 허리가 더 가늘어진 거 있죠. 심지어 신체 나이는 40으로 나왔다는 거. 먹을 거 잘 챙겨 먹으면서 이렇게 날씬함을 유지하는 비결은 아마도 운동하는 시간에 바짝 몰입하고 먹는 시간을 똑부러지게 지켜서 그런 거 아닐까요? 저도 원래 이렇게 건강한 스타일은 아니었어요. 힘들었던 시절도 너무 생생히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최악의 상태에서도 건강을 향한 끊임없는 갈망은 참 집요했던 것 같아요. 저는 신체는 물론 정신적 안녕 상태에도 관심이 많아서 자신과의 대화를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그럼 이쯤에서 저의 신성한 하루를 브리핑 해보겠습니다. 저는 하루를 2단계로 나눴는데요. 오전 7시부터 저녁 7시까지는 적극적으로 움직이면서 적절히 먹는 시간. 나머지 시간은 몸과 정신을 릴렉스하는 시간으로 정했어요. 아침 7시쯤 모닝차 마시면서 달걀 정도로 간단히 아침을 먹습니다. 원래는 아침을 안 먹었는데 살은 덜 빼고 근육을 보완하는 쪽으로 목표가 수정됐기 때문에 낮 동안 많이 움직이고 조금씩 자주 먹는 걸 컨셉으로 잡아서 아침 7시에 달걀을 시작으로 저녁 7시까지 먹고 또 먹고 매 시간마다 먹습니다. 먹을 때 뭘 먹든 몸의 느낌을 느끼려고 모든 감각을 동원하는데요. 이렇게 하면 음식의 소중함이 느껴져서 효과도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먹는 것들 중에서 강추하고 싶은 거 몇 개만 얘기해 볼게요. 제가 쉬었던 근력 운동을 다시 시작했는데요. 근데 근육 운동은 하기 전에 뭔가를 먹고 하면 체지방은 줄고 근육량은 는다는 연구 결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운동 전에 올리고당 카카오 견과류를 먹고 가는데요. 이거 완전 대박이에요. 카카오의 카페인이 몸을 확 깨우고 은은한 생강즙이 온몸의 혈액순환을 좋게 해주고 올리고당의 단맛이 기분 좋게 천천히 혈당을 높이면서 동시에 영양 만점 견과류가 에너지를 온몸에 가득 주거든요. 그리고 집에 도착하자마자 낫또에 오이 썰어서 간장 넣고 휘휘 저어서 아삭아삭 먹습니다. 그 다음 저녁은 몇 가지 반찬에 버섯 강된장을 항상 곁들여 먹는데요. 제가 낫또 버섯 된장 이런 걸 매일 챙겨 먹기로 결정한 특별한 이유는 효소가 풍부해서예요. 나이 들수록 몸속에 효소가 줄어드는데 효소들이 하는 좋은 일들이 너무 많잖아요. 이 책에 의하면 운동 직후 민감해진 몸에 음식 섭취를 하면 근혈류를 늘려서 운동으로 생긴 노폐물을 빠르게 처리하고 근육 건강에도 좋다고 하니 운동 후 단백질, 탄수화물, 비타민, 수분까지 꼼꼼히 보충하려고 신경 쓰는 거예요. 일단 하기로 선택했다면 완전히 믿고 마음을 담아서 경건하게 합니다. 의식에서 믿음이 빠지면 시체잖아요. 끝으로 자기 전에 유산균을 먹고 숙면을 취하면 밤사이 몸속이 깨끗해져서 내일의 나는 더 반짝반짝 하겠죠. 근데 젊은 애들이 이런 말 하는 걸 들은 기억이 나네요. 야채 단백질 좋은 거 알아. 근데 지루한 거 먹으면서 오래 살고 싶지 않아. 맛있는 거 먹으면서 재밌게 살 거야 라고요. 이 말에 동의합니다. 저도 그래요. 즐겁지 않다며 100만 년을 산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근데 잃어버린 미각을 찾으면 이런 자연식품들이 정말 맛있어요. 참고로 잃어버린 미각은 자극을 끊어야 찾을 수 있답니다. 근데 자극은 중독이라 착한 음식들로 자극적인 음식을 이기긴 힘들고요. 수많은 자극의 유혹 속에서도 자극에 끌려가지 않는 방법은 제가 아는 건 2가지인데요. 하나는 몸의 어딘가가 아파서 반강제로 자극을 제한하는 거고요. 다른 하나는 건강할 때 성인들의 보건쌤 묘령과 함께하는 섹시한 건강 이야기. 함께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